안녕하세요. 보건행정 이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건행정 OT 잘 들으셨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 나와 있는 보건행정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공중보건학에서도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건행정에서도 또 기출이 자주 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집중을 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교재 3페이지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앞을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제1장 보건행정 이론에서 우리가 이 안에 8개의 절에 대한 내용들을 또 볼 겁니다. 눈으로 지금 훑어보세요. 또 입으로 같이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 보건행정의 주요 요소부터 국제보건기구까지 다룰 거구나. 여기 밑에 보면 단연간 분석을 통해서 출제가 이런 데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친절하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머리 안에 넣으셨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 이론 중에서도 1절이에요. 보건행정의 이해. 1. 보건행정 이해. 자, 이번 시간에는 요 1절에 대한 보건행정의 이해하고 두 번째 절이죠.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하고 이제 국가 기능까지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이죠. 보건행정의 이해에 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보건의료에 대한 거, 그리고 보건행정의 정의와 기본 원리, 그리고 보건행정의 특성들이 나옵니다. 보건행정의 기술적인 원칙, 우리나라의 보건행정 체계, 이것이 제1절 보건행정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굵은 제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밑줄 치셔도 돼요. 그 굵은 제목에 타이틀별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가면 더 좋겠죠. 보건의료에 대한 것들 개념이 나옵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뭐가 합쳐진 거예요? 보건과 행정. 사실 커다란 개념이 행정이죠. 행정이라는 큰 개념 아래 우리는 보건 영역에 대한 것들을 볼 건데 그것을 이해하기 앞서서 그러면 보건의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보고 갈 겁니다. 보건의료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예방하는 행위를 보건의료의 개념 안에 넣고 있는데요. 보건의료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자,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첫 번째,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보편화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를 한다라는 거 있고요. 보건의료라는 것이 그냥 보건의료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리라는 거예요. 어떤 권리? 건강권. 보건의료는 건강권. 누구나가 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까지 이제 넓어지는 거야. 건강권의 개념, 권리 개념까지도 간 거고요. WHO 헌장의 서문을 보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가지는 거, 향유하는 것은 누구나가 어떤 특별한 인간 계층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이고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하나다라고 세계보건기구죠. 헌장에 들어가져 있고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의식주 그리고 의료 사회적인 시설을 향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뿐만이 아니에요. 헌법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이 또 되어져 있고요. 보건의료 기본법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 그러니까 보건의료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까지 간다라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서문을 통해서 법조문으로도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정의가 나오죠. 보건행정의 정의에서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지금 11, 12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보건행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어떤 학자가 뭐 하시모토 미치오는 이랬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기억을 뭐 하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건행정을 정의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과 이 개념이 같이 가고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1번 동그라미 볼까요? 스마일리가 나오죠. 공적 또는 사적 기관이, 공적이라는 건 국가기관이고 사적은 이제 민간기관인데요. 공적이나 사적 기관이 무엇을 위하여?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떤 원리와 기법을 가져다가 쓴대요.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을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죠. 사회복지를 위해서 뭐를 가져다 쓴다? 공중보건. 네, 원리를 가져다 쓴다라고 스마일리가 얘기했고요. 하시모토 미치오는요. 역시나 공중보건의 기술을 행정조직을 통해서 주민생활 속에 도입하는 사회와 가정이다. 뭐가 나오나요? 이거 나오죠. 공중보건이라는 보건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카메야마 고이치, 공중의 보건에 관한 행정으로서 일반 공중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다. 허정, 양재모, 권희혁, 유승흠, 박남영, 박동서, 전국 대학 보건관리 교육협의회까지 해서 쭉 보면 여러분들 계속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공공행정, 공중보건,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술,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술, 뭐 공적인 책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굉장히 반복이 되죠. 아,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행정이 뭐를 위해서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공중보건. 여기 보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공중보건의 개념하면 우리 공중보건의 아버지가 나오죠. 윈슬로우. 내가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을 다룬다. 내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한다 이러면 이제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잠꼬대로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머리 안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공중보건 윈슬로우가 어떻게 정의했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요.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해요. 질병을 예방하면 결국엔 건강하잖아요.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수명이 연장이 되고요. 또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효율이요. 효과 아니고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인데 그러면 조직화된 지역사회 공동노력이 무엇이냐? 여기 대표적으로 5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는 이거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감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위생과 그 관련된 보건교육이죠. 보건교육에 이게 공동의 노력이고요. 네 번째는 의료나 간호사업의 체계화, 뭐를 위해서? 빨리 발견해내고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 의료나 간호사업의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5번째는 사회제도의 개선입니다. 이 5가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해서 신체적인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공적인 행정이 들어가는 게 바로 보건행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보세요. 일반적인 정의가 나오죠.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원리를 적용하고 행정조직을 통해 행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이 바로 공중보건을 통해서 하는 보건행정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행정과의 차이 잘 보십시오. 일반 행정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 행정 굉장히 큰 범위인 거죠. 그 안에 공중보건이 들어갑니다. 공중보건 기술을 행정조직을 통해 주민 생활 속에 도입하는 기술적인, 과학적인 과정이다.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대상자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과학적이지가 않게 되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보건행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보건행정의 그래서 기본 원리가 나와요.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회국가의 원리, 법률 적합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급부 금지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 핵심 내용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사회국가의 원리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건강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권리가 있어. 그럼 그 권리를 존중을 해줘야 돼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회국가의 원리예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대상자도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 현대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평등. 평등이라는 거 균등하게 가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뭐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조금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과잉급부 금지라는 것은 그만한 지불 능력이 없다. 그런 대상자에게서는 그만큼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저 생계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을 시킵니다. 혹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 정부 재정 적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행정 역시 공익추구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과잉급부, 과잉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서 성실히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이 왜 중요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됐죠.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것은 제4의 권리, 생존권의 기본이에요. 우리 제3의 권리는 뭐예요? 의식주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을 게 있어야 되고, 안전하게 거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건강권입니다. 인식이 증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행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잘 효율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투여하는 것 대비 많은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 거. 투입과 산출,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투여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 이건 뭐가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죠. 모든 것들은 적게 투자하고 최대의 뭔가 결과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제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 차이 심하죠. 지역 간에도 차이들이 있습니다. 계층 간에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뭐가 이 보건행정이죠. 행정적으로 그것들을 잘 조율을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보건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절대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해서 다른 분야의 지출 증가를 훨씬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행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또 각각의 전문가가 되셔서 각각 위치로 가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오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보건행정의 특성인데요. 이 보건행정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별표 좀 치시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념적인 특성에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쭉 나오고 있죠. 과학성, 기술성, 우리 공중보건과 연관지어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것을 계속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그래서 이것이 일반 행정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학습을 하고 넘어오잖아요. 그겁니다. 과학성이고 기술성이다. 왜? 사람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의 확고한 기초 위에서만 성립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봉사성이에요. 봉사성, 봉사. 이게 공익성에 대한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데요. 행정국가 개념이 복지국가의 개념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는 봉사행정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성의 특징이 있고요. 조장성이에요. 조장성이고 교육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다 행정을 해놨어요. 차려놨는데 참여가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을 조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을 해 나가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한 개념적인 특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통해서 조장하는 거죠. 이게 보건행정의 특성이고요. 공공성 그리고 사회성 나오네요. 공공복지와 집단 내 집단적인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건강이 올라가요. 건강 향상에 있기 때문에 사회 행정적인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하다. 개인이 건강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해. 각각 여기 한 지역에 있는 이렇게 여기가 지역이 건강하려면 결국에는 들어가면 개인이 건강해야 돼요. 개인이 건강하면 지역이 건강하고 지역이 건강하면 국가가 건강해요. 국가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파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행정 대상의 양면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을 보세요. 소비자 보건을 위한 규제. 이거는 소비자 측면이죠. 소비자 보건을 위한 규제와 또 보건의료 산업보호. 이거는 공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있고 뭐 의료인들이 되겠죠. 보건의료인들. 이런 보건의료 산업 보호를 위한 자유를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의료 관련, 보건의료 관련된 분야도 부분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 이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치중이 되면 안 된다. 양면성 행정을 할 때는 이것을 잘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건강에 관한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상충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치 무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사회적인 가치 한정되어 있잖아요. 서비스가. 사람은 다 이용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서비스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분배하고자 하는 거. 여기 가운데서 그것의 형평성을 잘 고려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많이 상충하겠죠. 이러한 개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학성 그리고 기술성이 있다. 봉사성이 있는 거예요. 봉사성이 있고 조장성, 교육을 통해서 조장을 하는 거고요.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행정 대상의 양면성 그리고 건강에 관한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가 상충을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특징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건행정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이에요. 건강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증진하려면 이 지역사회 건강이 증진하려면 이 사람들 요구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의 요구와 수요는 관절염에 대한 건데 뭐 엉뚱하게 행정은 막 고혈압에 대한 행정만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욕구와 수요를 잘 반영해서 또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 잘 가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보건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가게 되죠. 행정이라서 그래요. 네 번째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통제함으로써 결국에는 건강 증진이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우리 5번 같은 경우 5번 우리나라 보건행정은 공행정으로서의 이건 공공의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정부기관이 주로 제공하는 행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런 행정인데 이런 공행정으로서의 기능이 좀 미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러한 공행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업적인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기술적인 원칙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굵은 제목 위주로 가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도 돼요. 생태학적인 기초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인구에 대한 특성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성별, 연령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회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건행정이나 사업 수행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것을 기초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역학적인 거죠. 역학, 질병의 어떤 양상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학에서 봐야 되는 거 요 세 가지죠. 숙주,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인, 이건 인간 개체에 대한 것들, 병인, 요인이죠.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환경. 요 세 가지 요소를 잘 고려를 해가면서 파악을 해나가는 역학적인 기초에 따라간다는 거고요. 의학적인 기초라는 거는 질병의 치료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은 질병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규명과 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학적인 접근은 필수 불가결하게 되겠죠. 중요하게 기초를 가지고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이에요. 환경위생학적인 측면에서 기초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질병이 만연한다. 마냥 숙주와 질병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사회적인 기초에서 봐야 됩니다. 국민, 단체, 기관 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시행이 된다라는 거.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기술적인 원칙으로 이제 보건행정이 간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여기 별표 치시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보건기구 혹은 학자별로 보건행정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고 있는 건 이제 WHO. 나오고요. 비교해서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어떻게 보건행정을 범위 지었는지 같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에멀슨이에요. 에멀슨이 2015년도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에멀슨 나오고요. 한론까지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 이 표는 눈에다가 꽝 하고 눈도장을 빡 찍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